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호주에서 온 한 가족이 카메라 하나 들고 한국을 종횡무진 누비는 이야기입니다. 채널 이름부터가 재미있는데요. 우리는 둥지에서 날아올랐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이 가족은 정착된 삶 대신 세계 곳곳을 떠도는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목적지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남쪽 지방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영상 초반부터 등장하는 풍경은 놀랍도록 동화 같은 색감을 자랑합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담겼을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들이 유독 남쪽 지방을 택했다는 점부터가 여느 외국인 여행 콘텐츠와는 결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해외 유튜버들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나 번화가부터 소개하기 마련인데 이 가족은 처음부터 부산과 진해, 경주라는 조금 더 느긋한 동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무리한 일정보다는 자연과 여유를 우선순위에 둔 셈이죠. 이런 선택 하나에서도 이 가족이 한국 여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은근히 드러납니다. 가족이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부산역입니다.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왔다는데 진행자는 이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해 연신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부산역 바로 앞, 그것도 300m 거리에 렌터카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국제운전 면허증과 여권, 신용카드만 있으면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들이 평소 호주에서 몰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굳이 골랐다는 점입니다. 낯선 나라에서도 익숙함을 찾으려는 여행자의 작은 습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미 차량에 내장되어 있어 톨게이트마다 멈춰 설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한국의 렌터카 시스템이 외국인 여행자의 눈에는 얼마나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비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해외 여행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낯선 나라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입니다. 차를 인수한 가족이 향한 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감천문화마을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마을 꼭대기로 곧장 향하지만 이 가족은 우연히 아랫자락에 주차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오르막 산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광경과 마주치는데요. 바로 열기구 모양의 카페에서 손님의 머리 위로 음료를 내려주는 독특한 서비스였습니다. 진행자는 마침 목이 말랐던 참이라며 냉큼 음료를 주문하는데 직원이 손님의 이름을 부르고 준비되셨나요? 라고 물은 뒤 창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며 커피 다 됐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 소소한 연출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딸아이의 목까지 2잔을 주문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에 담기는 표정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섬세한 연출력이야말로 한국 자영업자들의 저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료로 목을 축인 가족은 유모차를 아예 언덕 아래에 두고 걸어서 마을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사찰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벚꽃 절경이었습니다. 이미 벚꽃철의 끝자락이라 잎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지만 남아있는 꽃잎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언덕에서 우연히 마주한 절경 앞에서 진행자는 계획하지 않은 여행의 묘미를 새삼 실감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날 이들은 처음부터 이 사찰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카페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표지판을 발견했을 뿐인데 그 우연히 만들어낸 풍경이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절벽 위에 알록달록하게 늘어선 집들이 마치 산토리니나 그리스의 어느 해안 마을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마을의 뿌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몸을 뉘일 곳을 찾아 산비탈에 하나둘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이 마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하나둘 이곳에 들어와 벽화를 그리고 설치 미술을 더하면서 비로소 지금과 같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아픔의 역사 위에 예술이 덧이 펴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마을, 그것이 바로 감천문화마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날 묵은 숙소를 두고 진행자는 이게 게스트하우스라고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침대 4개가 들어가는 넓은 방에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갖췄는데 가격은 하루 약 1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니 가족 여행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1935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송도의 명물 스카이캡슐입니다. 형형색색의 작은 캡슐이 2km 구간을 오가는 이 시설을 두고 가족은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기분이라며 크게 들떠 있었습니다. 미포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선택하면 내내 바다를 곁에 두고 이동할 수 있다는 나름의 팁도 전하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건물 하나 없이 탁 트인 해안선에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25분 남짓한 짧은 여정이었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는 평가를 남깁니다. 도착한 역에서는 낡은 캡슐을 방향 전환시키는 회전판 장치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오래된 놀이기구치고는 고장 한 번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덧붙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해변 열차를 이용하는데 모든 좌석이 바다를 향해 배치되어 있어 이동 자체가 하나의 감상 시간이 되어줍니다. 9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온 낡은 교통수단이 여전히 도시의 명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래된 것을 허물기보다 새로운 쓰임을 찾아 되살리는 한국식 도시 재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놀이기구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를 관통해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짧은 탑승 경험이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해변 열차에서 내린 뒤 발견한 작은 디저트 카페에서는 아이스라떼 한 잔을 즐기며 스카이캡슐이 오가는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2층 공간에서 바라본 바다와 부산의 풍경을 두고 노을 질 때 오면 정말 붐빌 것 같다는 감상과 함께 서울에서는 대도시의 활기를, 이곳에서는 바다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총평을 내놓습니다. 벚꽃철의 마지막을 붙잡기 위해 가족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진해로 향합니다. 매년 30만 그루의 벚꽃이 만개한다는 이 도시의 축제가 불과 며칠 전 막을 내렸다는 소식에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혹시 남아있을 꽃잎을 기대하며 길을 나섭니다. 이동 중 들른 휴게소에서는 딸아이가 포켓몬 카드를 뽑으며 즐거워하고 이어 등장하는 것은 초콜릿이 입혀진 막대과자, 이른바 빼빼로류의 간식입니다. 막상 도착한 진해는 축제가 끝난 직후라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벚꽃은 이제 초록 잎사귀와 반씩 섞여가는 상태였는데 진행자는 이를 두고 뜻밖에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벚꽃이 피는 나라에서는 이 짧은 개화 기간이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삶의 인내와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하나의 우화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는 소감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피었다가 지는 벚꽃의 덧없음이 외국인 여행자의 눈에는 오히려 삶에 대한 은유로 다가온 셈입니다. 부산에서 1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옛 신라의 수도 경주입니다. 무료로 개방된 한옥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 건축미에 압도되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눈앞에 놓인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보기로 합니다. 진행자는 경주를 두고 벽 없는 박물관이라 표현하는데 고층 빌딩 하나 없이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유적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인상을 받은 듯합니다. 도시의 활기를 원한다면 서울로, 해변의 여유를 원한다면 부산으로, 그리고 옛 정취와 문화를 느끼고 싶다면 경주로 가야 한다는 나름의 여행 공식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일행이 건넌 목조다리는 무려 1200년 전 8세기경 신라의 위세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세워진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복원된 형태이지만 초록빛 지붕과 붉은 기둥이 어우러진 색채는 물길을 따라 늘어선 디딤돌과 함께 대단히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저물어가던 벚꽃이 이곳에서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어 봄의 여운을 조금 더 붙잡을 수 있었다는 소감도 함께 전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은은함으로 승부하는 경주의 매력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화면 너머로 충분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들어선 한옥 찻집에서는 진하게 풍기는 생강향에 이끌려 아이스 생강차를 주문하는데 한 모금 마신 뒤 감기 걸렸을 때 마셔야 할 것 같은 생강 원액 같은 맛이라며 그 강렬함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마당에 널어둔 빨래까지도 정겹게 느껴진다는 이 공간에서 수제 쿠키까지 곁들이며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획일화된 인테리어에 익숙했던 외국인 여행자에게 오랜 세월을 품은 한옥 건물 그대로를 살려 만든 이 찻집의 정취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옥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찻집을 나선 뒤 우연히 지나친 공원에서는 많은 인파와 함께 하늘을 수놓은 연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 공원은 온통 튤립으로 뒤덮인 꽃밭이었는데 진행자는 살면서 이렇게 넓은 튤립밭을 본 것이 처음이라며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봄에 와야 한다는, 그리고 이곳의 꽃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확신에 찬 소감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는 훈훈한 마무리로 경주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부산으로 돌아와 렌터카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번 로드트립은 마무리됩니다.